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라TV 구독자 여러분. 예, 오늘은 2019년 12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예, 12월 달 들어서 마지막 일요일이고요. 예, 올 한 해 들어서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지금 6시 한 20분 전인데요. 제가 신라TV를 개설한 지가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2010년도에 개설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가 뭐 유튜버 활동을 하겠다 해서 개설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원래 했던 일이 이런 쪽에 영상을 편집한다거나 아니면 기사를 쓴다던가 이런 일을 좀 하다가 이쪽 분야가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딱히 말씀드리기가 사실 멋했습니다. 많이. 그리고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 포지션도 유튜버라고 할 수가 그쵸, 크리에이터로서 방송을 제가 제작을 하죠. 크리에이터가 더 가까울 수도 있네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 2000년도에 제가 이제 신라호텔에 그 공채를 봐가지고 당시에 인턴으로 신라호텔에 다니다 보니까 그때 2000년도에 신라인이라는 아이디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놓고 괜히 그냥 신라TV가 된 겁니다. 이 신라TV는 영상 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순간순간 남기고 싶었던 것들을 이렇게 날짜와 간단한 그날 있었던 일 올리는 정도로 했었고요. 원래 데일리 시선 집중이라고 또 다른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서는 이제 뉴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올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신문 매체를 전전하다가 그때 뉴스로 올린 것들은 빼고 이거는 엄연히 개인 방송이잖아요. 1인 미디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중립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창구? 예,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그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렇다고 저는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종자도 아니거든요. 제가 주목받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그런 유형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가장 그 원인은 바로 오늘 날의 그 정치 상황. 사실 민의에 대드는 여당, 국민이 자꾸 군림하려고 하는 이 정치 바닥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말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데 너무 내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국민 위에 군림한 그 촛불 권력 폭주에 좀 심판을 좀 때려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유튜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지랖이에요. 왜냐하면 중립적으로 아무리 봐도 지금 그쵸, 민주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자유한국당도 제가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을
일이라는 정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정말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지지했던 정당이 일개의 무슨 권력의 사유화를 위해서 본인들의 뭐 아무튼 그런 이제 그 편향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이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 거 떠나서 사실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억압된 상황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좀 많이 뭐 이상하게 이 상황이 돌아가고 그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 현장에 이제 나와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판단을 해야겠다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정치 쪽에 관심을 좀 갖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크리에이터죠. 크리에이터.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저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2D, 3D 그래픽 쪽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영상 크리에이터로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이제 채널을 만들어 놓고 또 종교적으로도 제가 불교를 저는 참 불자입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활동도 좀 따로 하려고 다 채널을 만들어 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신라 TV에 모든 게 다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유는 그나마 신라 TV가 구글의 파트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신라 TV에서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과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참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한 해 동안 덕분에 아주 바쁘게 지낼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여야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신라 TV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제 연말 선물로 이번에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렸고요. 내일 본회의 표결이 임박하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미 통과가 됐고 내일은 공수처 지금 내일 또 본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오늘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당과 군소정당들이 내놓은 선거법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했죠. 지금 바닥 민심이 어떤데 지금 총선 때 두고 보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되는 그 과정에서 다들 얘기를 합니다.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골머리 아프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그 법리를 자의적으로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기, 날치기, 강행 처리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 우파의 그 방어막으로서 제가 조금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게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사실 자한당이라고 그러면 그 언어에서 오는 혐오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여자들은요 자한당 같은 남자를 되게 싫어해요. 그쵸?
이런 자한당 같은 스타일, 자한당 같은 뭐 이런 욕도 있을 정도로 왜 자유우파 방어막으로서 자유를 넣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자한당 줄여서 어감이 참 불쾌한데, 저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좀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모태 신앙이 있듯이 그 뿌리는 자유우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우파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근데 사실 자유우파에서도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최순실 같은 분들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좀 자꾸 군림하려는 그런 사람들 싫어해요. 자꾸 왜 본인들이나 잘할 것이지 왜 자꾸 간섭을 하고 또 지배를 하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싫어합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싫어하는 분들이 한 20명 있다면 뭐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런 분이 한 20명 있겠죠. 이게 이제 당리 당략에 따라 당이 운영이 되니까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당을 이렇게 타당을 비난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이 민주당이 너무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그 법리에 기초해서 한다고 자의적으로 다들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도 수사 착수 공수처 통보는 정말 중대한 독소 조항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왜 집어넣어서 기습 처리를 하려고 하지? 거기에 대한 그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보면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당에서 수사기밀 누설 우려를 위해서 선택적 수사로 반대자를 탄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이 공수처에 대한 통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조국 같은 경우도 유죄수 사건을 중간에 사찰을 중단시켰던 것처럼 수사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수처,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다 이게 취지가 보면 필리버스터도 그 군소정당이 그 무지한 토론을 향해서 그 합법적인 의사 방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 그 공수처 그 송기현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는 얘기, 그분도 검사 출신이긴 한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미국에는 필리버스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반대 토론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그 국회법 조문에 의하면 그냥 무제한 토론으로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러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찬성 토론을 해도 된다라는 걸로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 오늘의 불법을 자꾸 강행을 하게끔 만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떳떳한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데 아니 정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지된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 위록지마입니까? 다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해도 뭐라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가 보다 이러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소리가 이제 큰 사람들이 자꾸 불법 하는데, 진짜 불법을 강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애초에 핵이 중에는요 사보임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원칙이에요. 법리적으로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그게. 근데 핵이 중에 사보임을 했잖아요. 권은희 의원하고 오신환 의원 바꿨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에 실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지금 거기에다가 1+4 협의체, 지금 우리나라가 뭐 민주의 정당이 다수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1+4는 더 상위 개념으로 더 잘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더 큰 목소리를 내시는데, 사실 민의의 정당인 이 국회는 교섭단체가 이게 명문화되어 있어요. 적시되어 있는 대로 해야지 왜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민심을 왜곡하고 자꾸 조작하려는 그런 선거법. 이번에 또 선거법도 보니까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필리버스터 할 때 그 선거법에 대해서 좀 요목조목 좀 따져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그날 강행 처리한, 날치기 처리한 이제 문의장 자꾸 이제 그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조금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선거법이라는 거는 그 선거 구역에 따라, 우리가 지금요 AI 시대가 곧 임박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미 누구를 뽑을지 잠재적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총선 기획단에서는 다 압니다. 이 선거,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호남이면 호남, 영남이면 영남, 충청이면 충청, 이렇게 그 표가 탄탄한 시멘트 지지층이라고 하죠. 결집되어 있는 표는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제 아는 우리 대표님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데요. 아무튼 이분은 우파를 찍을지 진보를 찍을지 좌우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아무튼 그게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구조적인 그 차원에서 선거구를 이렇게 쪼개서 거기서 몇 석을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완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의 원하지도 않는 그런 선거법이라던가, 거기에 오늘 지금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지금 북한의 3대 세습을 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것도 북한에서는 그게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금수저 공천? 문희상 의장 아들 의정부에서 지금 다음에 아드님이 그 공천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바른미래당 쪽으로 가신 분들이 사실 그 선거구를 이어받아서 계승받아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김세연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엄밀히 따지면 유승민 그분도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아서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공천 세습도 사실 그 3대 독재 세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만 자유한국당에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많이 싫어합니다. 네. 아,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런 뭐 표현하기는 사실 좀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사실 유튜브 방송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기자로서 지금 유튜브 채널 찍는 겁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나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유가 있으니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 김연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바른미래당 가려다가 뭐 계속 비례 날려야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남아가지고 지금 원내대변인 맡아가지고 뭐 일하고 있는데요. 뭐 저기 지역구를 어디 뭐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뭐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원내대변인으로서 이렇게 논평 주면은 제가 좀 그나마 요즘에 좀 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김연아도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나 싫어하는 사람 자유한국당에서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치만 자유한국당을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모태 정당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물려받은 모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기대하는 만큼 믿는 만큼 그 실망이 너무 컸던 건 사실이에요. 민주당도 사실 뭐 잘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한다고 칭찬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칭찬한다고 이분들이 뭐 알아주는 건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이 자유한국당에 보면은 뭐 진짜 최순실 같은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뭐 너무 싫어합니다. 뭐 사실 홍준표도 싫어해요. 지금 보니까 요즘에 너무 정말 그 여성 비하 발언 그 생각하면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참 내 정말 중요한 할 일을 다 팽개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너무 창피하고 어디 숨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한국당을 그 옛날에 뭐 새누리당 그 이전에 한국당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은 너무 실망이 크다 보니까. 근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회 폭거는 더 실망이에요. 정말로 이번에 이렇게 우리 정치판이 혼탁하고 좀 더불어민주당 그 홍남기 부총리 탄핵을 막기 위해서 그 편법과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한 그 탄핵 시한을 넘기기 위해서 선거법 개정안을 법안을 그 다음 날로 처리하고 이게 엄밀히 따지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는 정말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의사표현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유튜브 방송을 이제 하는 건데요. 공수처의 그 중대한 독소 조항, 이것도 우리나라 그 정부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검사, 판사들도
지금 정치 조직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처리하겠다고 이러는 걸 보면 그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그 청와대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이런 거 의혹 등 이런 거 수사 기밀이 공수처를 거쳐서 통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인지하고 나서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수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 조국이 그랬잖아요. 유재수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거는 감찰을 할 사항이 안 돼서 중단시켰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아니 좋게끔 좋은 취지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취지로 필리버스터도 만들어놨는데 지금 좋은 취지로 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자의적으로 지금 해석을 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반대한 무제한 반대 토론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도 그 뺏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이거 독재 아닙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야말로 그러니까 좌파 독재 정권으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다. 이런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악법이다, 양대 악법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법원도 그 조국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거 봐요. 이렇게 법리 해석을 누가 했던지 간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말 이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이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에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규안 당대표는 제가 좀 보니까 되게 정직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실하시고 그래도 소신껏 저렇게 하시는 거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고 제가 그래도 제가 오늘 올 한 해 들어 우리 그래도 신라TV 구독자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할 말을 좀 하니까 나름대로 너무 감사하게 고맙게도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제가 명분이 있고 제가 옳다고 해서 제 짜증과 분노를 누군가에게 뿜어내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본인이 명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본인 하는 말이 버럭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스트레스를 주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말을 해댔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 정말 싫어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에 인신공격을 할 만한 분들이 사실 좀 있어요. 홍준표도 그렇게 해서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 벤치마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싫어해요. 제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자유 우파 방어막으로서 그나마 늘 모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에 여기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민의회 자꾸 군림하려고 들고 이건 아니다. 자의적으로 법리 해석을 해가지고 상식 수준에서 떨어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너무 참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의원들 앞에서 직접 쓴소리를 할 만큼의 용기는 없고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 백거이의 섣달 금음이라는 제야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라TV 구독자분들께 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가 금요일날 이제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날 찍었던 영상 올리면 그때 이제 했던 영상이 똑같이 있는 건데요. 오늘도 섣달 금음 백거이의 제야 시 한 수 읊어드리겠습니다. 세모 분다사 천의 묘미기 노청신갑자 병감구용희 향국 임유념 공명이식기 명조사 생국 응정오전비라 연말이라 온갖 상념 몰려드는데 아득히 먼 고향은 돌아갈 수 없네. 늙음하게 나이는 또 한사 늙고 병 때문에 가뭇 없이 사라진 옛 모습. 언제나 그리운 건 고향 땅. 더 이상 헛된 공명은 쫓지 않을 터. 내일이면 벌써 49. 지난날의 잘못이나 반성해 보리. 정말 제가 이 백거의 제야 시를 보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제가 청년에 제가 한참 사실 이 정당 생활을 시작한 거는 27살 6살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미 저는 청년의 나이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봐봐요. 더 이상 헛된 공명은 쫓지 않을 터. 야, 늙음하게 나이는 또 한살 늙고 병 때문에 가뭇 없이 사라진 옛 모습. 더 이상 헛된 공명은 쫓지 않을 터. 내일이면 벌써 49. 지난달에 잘못이나 반성해보리. 저는 뭐 이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저 세상의 어두운 함정에서 용케도 벗어난 것에 안도하고 자의하면서 결국 반성과 각오라는 이름으로 새해를 맞이하자 뭐 이런 좀 올 한 해도 바둥바둥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제 그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시 한 수였고요. 올 한 해 내일 뭐 또 국회 본회의장에 공수처법 표결과 관련해서 뭐 국회가 또 대격돌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이유는
그런 선거법 또는 공수처법을 통과되지 않게끔 방어하기 위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찬반 토론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더 논리적인 분이, 특히 그 법안을 발의한 백혜련 의원, 물타기 수법, 논점 흐리기 등등 아주 교묘한 논리적인 방식들을 써가지고 찬성 토론하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참.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왜 하나 싶었어요. 이 필리버스터 이미 막기도 어려운 거 다 통과될 거 뻔히 하는데 국민들 대상으로 지금 교육시키나? 선거법과 지금 이 공수처법 지금 노이즈 마케팅 해주는 건가? 네,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켜보면서도 마음이 정말 무거웠고 괴로웠어요. 근데 어제 강효상 의원, 전 언론인 출신이 어제 제대로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시면서 상당히 힐링이 됐는데, 어제 토론은 우리 신라TV 구독자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잘하셨거든요. 사실 이 언론인들이 하는 게 이 소통의 창구다 보니까 이쪽과 저쪽의 중재와 그리고 좀 완화적인 측면에서 서로 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서 오랜 시간을 언론인으로 이렇게 계셔서 그런지 정말 말씀을 잘 연설을, 토론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자꾸 이 정치가 이렇게 대격돌 분열로 자꾸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언론인들의 역할이 너무 편향되어 있다, 양측이. 그러다 보니까 편향되는 언론 속에서 자꾸 갈등만 야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막말로 사실 기자들이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 받아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생각이 있다면 그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랬습니다. 자꾸 불법으로 이렇게 본회의 회의를 방해를 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자꾸 자유한국당을 제1야당인 대한민국 제1야당을 배제한 채 1+4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4+1인지 아무튼 그런 협의체를 교섭단체 우위에서 결정을 해서 교섭단체의 우위에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강행 처리하고 날치기 처리하면서 누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다 알아요. 이 쪼개기 국회가 이게 불법이죠, 사실. 그리고 회기 결정의권도 필리버스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묵과하고, 아니 이게 의회 쿠데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금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본인들이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을 밀어붙이니 참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약자는 자유한국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의회 쿠데타, 의회는 지금 국회는 전쟁 중인 거예요. 아니 본인들이 불법으로 전쟁을 일으켜 놓고서는 전쟁으로 대응하는 걸 불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분들도 편향된 시각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4) 협의체도 불법으로 지금 듣도 보도 하지 못한 그런 1+4 협의체가 예산 512조 3천억을 지금 날치기 강행 처리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선거법도 그리고 고의 공수처? 예, 공포처라고 하죠. 아니면 은폐처라고도 합니다. 본인들 불리한 수사는 안 하려고 하는 그 은폐처라 여러 가지로 지금 말들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강행 처리하는 그 저희가 이 뒤에는 지금 북한이 있는 거 아닐까? 북한과 중국이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형사 조직 그러니까 형사법의 그 조직 체계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 우위에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견제를 한다는 좋은 명분을 삼아서 취지는 참 좋게 만들지만 결국은 그게 누가 그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 검사 생각을 해보세요. 친중 인사들이 자리하게 되면 반미 친중 인사들이 이 나라를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자기네들 정부를 따로 하나 만들겠다는 취지 아닌가? 이거 시진핑의 생각이 아닐까? 시진핑이 우리나라를 지금 약소국으로 만들려고 저러는 거 아닐까? 이런 오해가 자꾸 생깁니다. 왜 자꾸 우리 국민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권, 오만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하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참 이런 만행을 보면 물론 자유한국당도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도 그 바른미래당으로 가신 분들 다 공천 세습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에? 우리 같은 내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도 근처에 우리는 비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도 없게끔 그렇게 설계해가지고 지네들 다 우리가 무슨 북한입니까? 김정은 3대 독재 세습하듯이 그렇게 다 독재 세습시킨 거 아니에요. 문희상 의장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아들 공천 세습하는 거 그게 김정은 하고 북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난 정말 참 이런 그 상황을 보면 이거 팩트잖아요. 시각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팩트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백거이의 제야에 시한수 읊고 위로를 합니다. 헛된 공명은 쫓지 않겠다라는 그 표현 내 마음을 잘 투영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라TV 구독자분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는 내년에도 예, 알차고 좋은 소식 갖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